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그 7장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광고 제작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성공적 크리에이티브 창출에 필요한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거 그랬습니다. 예, 보기 1번 보니까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개방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여기서 이제 개방적, 예를 들어서 뭐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절대로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기 1번은 이제 맞게 설명한 거고요. 2번 생생한 요약력과 표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사진하고 글을 좀 봤었죠. 여기 이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떤 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요약이 잘 안 된다면 간단하게 요약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잘 모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잘 파악하고 그것을 갖다가 요약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예, 이런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창출에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친근하고 재치는 언어 능력, 뭐 롯데 델몬테, 뭐 따봉 뭐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4번 시각과 언어 표현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본 광고가 이제 말보로 광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시각을 잘 표현한 거. 그다음에 5번 주로 추상적인 전달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추상적인 전달 방법이 아니라 이제 독특한 전달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이제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뭐 전달해 버리게 되면 이제 뭐가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전달이라기보다는 예, 독특한 전달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이 예,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구점의 유형 중 상품 속성 은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신상품 수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틀렸냐 맞았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광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 소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바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니까 가전제품이나 혹은 신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속성으로 좀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구점의 요인 중 자아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엘라스틴 광고죠. 예, 엘라스틴 광고가 나와 있고 엘라스틴 광고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카피가 있죠. 뭐냐면 바로 난 소중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난 소중하니까 이런 어떤 자아 표현인데 이런 어떤 자아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감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은 거죠.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적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약 광고가 나오죠. 뭐, 보니까는 뭐 골다공증 해가지고요, 프로박스 F에서 약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예, 그림과 같이 예, 허리가 구부러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무릎이 아픈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구매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어떤 소구점이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경쟁 우위의 소구에 가장 적합하며 상표를 포지셔닝 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고 개념의 실현 방법은 뭐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교형인데요. 이제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마 이게 코카콜라 직원인데 펩시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 펩시를 갖다가 마실 수는 없으니 하지만 마시고 싶고 해서 코카콜라 병에다가 따라서 펩시콜라를 마시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하고 이제 비교 광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비교 광고를 하는 거는 뭐가 좋으냐? 바로 포지셔닝을 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미 경쟁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그 포지셔닝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비교의 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예, 우리 자사 제품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우위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의 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광고 개념의 실현 방법 중 전송 모델형은 일반적으로 저간여 제품에 알맞고 대변인형은 고간여. 우리가 이제 전속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시다 같은 경우도 김혜자 탤런트가 전속 모델로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변 인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문성이나 이제 신뢰성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관여 상품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나 집, 뭐 예를 들어서 좀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타보니 뭐 이 자동차가 좋습니다. 혹은 뭐 제가 살아보니 이 집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6번은 맞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티저 광고죠. 예. 그래서 이 티저 광고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한테 호기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뭘 하겠다, 우리 상품이 뭐다라고 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고 궁금증만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 선영아 사랑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갖다 광고하는 거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광고 바로 티저 광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헤드라인 형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습니다. 무 헤드라인, 헤드라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예, 헤드라인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암시 경고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 광고를 갖다가 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정형입니다. 뭐뭐는 뭐뭐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맥주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혜택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폭이 커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헤드라인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설 입증, 논설하고 뭐 입증하고 하는 거는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헤드라인은 말이 길어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헤드라인 형식과 거리가 먼 것은 보기 2번 논설 입증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헤드라인의 요건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그 장이 튼튼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다고 합시다. 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뽑지 않고 장이 튼튼해야 이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약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 약을 먹으면 장이 튼튼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이 헤드라인이 이 제품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헤드라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헤드라인은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부한 표현을 피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예. 그다음에 3번 특정 사항과 상품에 대해 추상적이란 말이 틀렸네요. 예.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네요. 특정 상황 및 상품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보상을 약속하고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 예, 구매를 유발 맞습니다. 효과가 즉각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10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